2024년 10월 17일 이정훈입니다. 요즘 안보 상황이 조금 위중하죠. 네, 저는 아직 위중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은 말싸움 단계, 쇼의 단계입니다. 위중하려면 한참 더 가야 됩니다. 이런 상태인데 민주당에서 국가안보 상황점검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깜빡 놓쳤는데 뒤늦게 확인했어요. 위원장이 누구냐? 그 유명한 박지원 씨를 위원장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10월 14일 국가안보 상황점검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들어갔나 봤더니 간사는 위성락 의원, 러시아 대사 지낸 외교관 출신이죠. 자문위원 겸 위원회는 김병주 의원, 정동영 의원, 이인영 의원, 그리고 박성준 의원, 윤우덕 의원, 부승찬 의원, 박선원 의원, 이런 사람들로 구성됐답니다. 제가 한때 북핵 특위를 만들어서 북핵 특위의 위원으로 들어가본 적이 있어서 정당에서 이런 위원회 만들면 어떻게 움직이나 조금 느낌은 있는데 굉장히 큰 위원회예요.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 점검위원회. 근데 구성원들을 보니까 박지원을 위원장, 김병주,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 다음에 박선원, 참 까딱까딱하게 만듭니다. 이인영 씨는 전형적인 주석파 아닙니까? 고려대학교 학생회장 출신으로서 주석파의 대표적인 운동권이고, 박선원 씨는 연대에 나와가지고 대표적인 또 운동권이고, 지난 정부에서 박선원 씨는 국정원 차장을 지내고, 이인영 씨는 통일부 장관 이런 사람들인데, 다 북한 쪽에 가까운 사람들로 많이 구성했다는 겁니다.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죠. 북한하고 내통해서 돈 보내줬다. 그것 때문에 노무현 정권 때 걸려서 징역살해였던 사람입니다. 국가안보 상황점검위원회. 근데 제가 지금 민주당을 보면서 이 정치라는 게 요즘 이제 명태균 씨 사건으로 대통령이 많이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이슈가 글로 가니까 그런데 이게 정치라는 게요. 뭐를 이슈로 매일 만드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슈를 만들지 못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슈를 만들면 아무것도 아닌데도 명태균 사건처럼 커지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이 얘기했더만요.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되기 전인가 그 무렵쯤 막 국힘당에 입당해서 어리버리할 때 그때 정치를 모르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그때 만난 사람이 명태균이다. 근데 그때 걸 가지고 자꾸 떠드는데 좀 너그러이 용서해달라 이렇게 페이스북에 썼던데 네, 그 정도 사건일 겁니다. 그 후로는 거기도 진영이 짜지고 하니까 명태균 같은 사람들이 할 역할이 없어지죠. 접근도 어려워지고 그거 한번 조직이 움직이면은 그 조직하고 항맥이 딱 연결돼서 쉽게 못 들어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명태균 사건을 이슈화하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부부의 전부인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그 이슈 메이킹에 성공한 겁니다. 반대로 이슈 메이킹 실패한 걸 하나 설명드릴게요. 민주당이 후쿠시마 사고가 2011년에 일어났죠. 후쿠시마에서 물을 방류한다고 오염이 된다고 난리 부르스를 쳤습니다. 제가 후쿠시마 사고 나고 그 다음 해인가 현장에 가서 차단 지역까지 들어가서 르포를 썼었습니다. 저 지금까지 멀쩡히 살아있고요. 지금 후쿠시마에서 물을 방류한 거는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방사능이 바깥으로 나간 게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게 여러 가지 형태로 비나 이런 걸로 지상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거기서 흙을 다 긁어내고 있어요. 근데 산에 있는 흙은 못하고 농토라든지 도로에 있는 흙을 긁어서 이제 그걸 일정한 곳에 담아놓고 반감기가 지나도록 기다리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산에 떨어진 것들은 손을 못 대니까 그때 가도 조사해 보니까는 그 후쿠시마 어느 대학에서 거기 원숭이가 사는데 원숭이들이 이상이 있는가 조사했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었어요. 걔네들은 바로 자연에 노출이 되잖아요. 인간하고 비슷한데. 근데 어쨌든 그 산에서 비가 내리면 그것들이 지하수가 되고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면서 또 후쿠시마 발전소 지나가는데 그 물들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것들이 혹시 방사능을 품고 있을까봐. 그래서 그걸 가득가득 담아놨다가 수치가 많이 떨어지면 내보내는 겁니다. 안전하다고 판단해서 내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고 이재명과 민주당은 굉장히 떠들었습니다. 좋습니다.
지난 여름 양자강에 있는 우한이 맞을 겁니다. 우한 조선소 양자강에 있습니다. 거기서 중국의 원자력 잠수함, 공격 원자함이 침몰했습니다. 이거는 미국 언론들이 보도를 했고 위성사진도 공개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 사용되는 해결료의 농도는 5% 정도 겁니다. 근데 공격 원잠에 들어가는 해결료는 농도가 90% 됩니다. 원폭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강한 농도를 씁니다. 지금 우한 조선소에서 가라앉은 중국 원잠에 해결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확인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있다고 전제한다면 만약에 오염이 됐다면 양자강물로 인해서 우리 서해가 엄청 오염됐겠죠. 여기에 대해서 입도 뻥긋 안 하는 게 누구냐? 민주당입니다. 후쿠시마는 벌써 13, 14년 전 걸 떠들면서 그것도 비가 내려서 지하수가 혹시 쓸고 내려갈 수 있죠. 그걸 일본 사람들이 다 잡아서 장시간 보관했다가 안전하다고 내보낸 물을 그렇게 떠들면서 원포급 해결료를 탑재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이 침몰했습니다. 그럼 만약에 거기서 방사능이 나온다 그러면 상당히 센 게 나오겠죠. 그건 입도 뻥긋 안 하는 게. 그러니까 또 이슈 메이킹이 또 민주당, 국힘당도 이슈 메이킹을 못하니까 이건 그냥 파묻혀 지나가요. 저 같은 사람만 보도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저는 중국 공격원잠 침몰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 게 방사성 물질은 수십만, 10m만 들어가면 못 나오기 때문에 피해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후쿠시마는 아예 피해가 없는 거고.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민주당의 이상한 사람들이 반일파리하기 위해서 일본의 후쿠시마는 그렇게 떠들면서 정작 중국에서 일어난 공격원잠 침몰, 그로 인한 방사능 누출은 입도 뻥긋 안 한다는 겁니다. 편벽돼 있고 왜곡돼 있고 선택적이라는 겁니다. 명태균 사건을 골라엎고 지금 많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 사람들이 안 보는 분야가 있는데 안보 분야는 안 본다 이겁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고 북한이 지난 5월부터 똥풍선을 보낼 때 민주당은 일체 입도 뻥긋 안 했어요. 김병주 의원 정도가 왜 총을 안 쏘냐 그랬어. 별로 얘기 없었어요. 아니 우리가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난리야. 대표적으로 얘기했지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뭐 위험구역 선포를 어쩌고 한다고 하면서 대북 비라를 뿌리는 대한민국 사람을 단속하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니 북한에서 포를 쏴서 위협을 주는 건 그놈들인데 그놈들한테는 입도 뻥긋 못하고 여기에서 삐라를 보냈다고 단속을 하겠다 그래. 아니 삐라를 보낸 거는 그게 단속 대상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우리가 합헌으로 판결이 나온 겁니다. 재난 무슨 법으로 그 위해 제공자에 대한 처벌은 하지도 못하면서 이상하게 갑니다. 그 이슈를 거꾸로 만드는 거죠. 북한 오물풍선이 와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재산 손해를 보는데 그럴 때는 그 재난관리법을 거론도 안 했던 게 김동연 씨거든요. 경기도지사. 경기도가 제일 많이 피해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슈를 만드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꾸 이런 식입니다. 자, 지금 국가안보 상황점검위원회를 만들었어. 북한이 뭐 MDL에서 폭발을 하고 뭐 대한민국 무인기가 들어와서 평양을 휘저었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걸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위원장이 박지원이야. 이 코웃음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인영이야. 에이, 이게 뭐야. 안보 회방위원회 아니야? 박성원. 야, 이 사람들 다 친북 인사들이었는데 김병주 씨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북한이 도발이 세지면 우리 군도 대응을 하게 되면 이제 매우 높아져서 만약에 전쟁까지 간다고 하게 되면 국내에 계엄령이 선포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제약을 받을까봐 그거 막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 지금 뭐 계엄령 뭐 한다고 있지도 않는 계엄령을 유령처럼 퍼뜨렸던 게 누굽니까? 민주당이죠. 그걸로 자꾸 이슈 메이킹 하다가 안 되니까 북한 이역을 핑계로 이런 안보 상황 점검위원회 만들었는데 이게 정말로 위기를 만드는 북한에 대해서 한마디 하느냐? 후쿠시마 사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불나불대면서 중국의 공격 원잠이 침몰한 것에는 입을 딱 다물고 있는 북한이 오물풍선 띄울 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북한이 포 쏜다고 하니까 대북전단 띄우는 사람 단속하겠다는 김동연 지사처럼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안보를 방해하는 위원회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박지원 씨는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에 북한인 주장한 것이 사실일 경우 우리가 침략을 했다 그랬어. 무인기가 들어갔다면. 근데 북한이 발표한 김여정이 담화하고 뭐 북한 성명 쭉 봤는데 걔네들도 침범 또는 침투란 단어를 썼어요. 침략은요, 전쟁을 일으켰다는 뜻이에요. 용어도 선택할 줄 모르는 사람을 위원장 시켰어. 저 박지원 씨가 국정원장 할 때 해수부 공무원이 죽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보내왔다고 하는 사과 통지문이 나왔는데 그게 4개의 버전이 있다는 건 제가 그 당시에 밝혀서 보도해갖고 뭐 청와대랑 되게 싸우고 그랬던 건데 그게 엉터리 통지문이잖아요. 오히려 북한하고 내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안보를 흔들려고 만드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언론들이 자 박지원을 위원장으로 해서 이런 위원회 만들었는데 또 한 사람 부승찬 씨 있네. 부승찬 씨. 부승찬 씨는 공군 출신이에요. 공군 때 빨리 제대하고 나와가지고 민간론으로 있다가 나중에 국방부 대변인 문재인 정권 때 했는데 권력과 안보 문재인 정부 국방비사와 천공 의혹 이런 책을 낸 적이 있죠. 천공이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래서 이거 갖고 뭐 소송 복구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부승찬 씨는 반육군적이기도 뭐 그건 뭐 그럴 수 있어요. 공군이니까. 근데 군을 알면서도 어떨 때는 상당히 정치적이야. 김병주랑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과연 대한민국 안보를 제대로 다룰 사람들이냐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저렇게 안보 상황 점검위원회 그래서 거대한 위원회처럼 만들었고 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대응을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 언론들이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가 않고 있어. 이게 무슨 안보위원회니? 뭐 어떻게 뭘 점검한다는 거니? 제가 북핵특위 들어가서 막상 하는 게 북핵 정부 자체도 대안돼 있고 그 뭐 만들어도 뭐 어떻게 정부 안으로 당 안으로 채택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쇼입니다. 이재명 씨가 정말로 대한민국 안보를 생각한다면 북한 오물풍선 이런 것 뭐 폭파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부터 나와야지. 안보에 뭐가 있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건 통수권으로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정부 여당에서 하는 거라고. 네, 국가안보 태클위원회를 만든 거 아니냐.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